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헌재 선고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니까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죠. 헌재 선고는 선고 기일이 논의가 안 됐다.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선고 기일을 잡으면 2, 3일 전에 통보를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말이죠, 통보하지 않고 즉시 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기에는 또 원칙론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도 이틀 전, 3일 전에는 통보를 했다. 그래서 아마 통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보가 안 됐다는 말은 17일 선고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고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뭐 언제 선고하느냐, 이거를 결국은 못 잡았기 때문이다. 선고 기일을 통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선고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기 때문이다. 지금 평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평결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 말이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평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증거 능력 문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 그 계엄을 한 이유라든가 계엄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설사 일부 규정에 위반되는 내지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마땅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지금 검찰에서 받은 내지는 경찰에서 받은 내지는 여러 국회에서 받은 것이라든가 자료들이 모두가 오염됐거나 조작됐거나 해유됐거나 믿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또 하나, 국회에서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기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소추 사실의 동일성도 깨진 이런 어떤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버린 거, 이런 거라든지 내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은 한번 그 회기에 하나의 안건을 올렸으면 같은 회기에 같은 안건을 올릴 수 없거든요. 그것을 일사부재의라고 말하죠. 일사부재의도 어긴 것도 크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지금 검찰에서 가져왔던 어떤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증거로 쓴 점이라든가 내지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그렇게 마구 증거를 갖다 쓴 점이라든가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의 내지는 또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는 하나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영배가 그야말로 주도권을 잡고 난리를 떨 때는 다른 재판관들이 일단은 좀 두고 본 거죠. 침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평의 절차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평결 절차에 들어가니까 또 판결문을 쓰려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툭툭 튀어나오고 툭툭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문제는 나오는 얘기를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TV조선 쪽에서 뭐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문영배한테 꼬박꼬박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씩 따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짚을 때마다 문영배가 이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흘러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또박또박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따진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야. 턱턱 걸리고 툭툭 걸리고. 다시 말해서 문영배는 보니까 이혼 소송 많이 했던 향판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라든지 내지는 형사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통하거나 내지는 뭐 능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의한 엄격한 재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죠. 근데 김복경 재판관은 오로지 재판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행정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일선에서 재판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질 때 그 원칙론에 입각해서 또박또박 따지니까 턱턱 걸리고 툭툭 걸리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헌법재판관도 판사입니다. 그럼 판사들끼리 한번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뭐 소리 지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붉히고 그런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끼리는요 말할 필요 없어요. 실력이 최고고 그 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또박또박 하나씩 얘기하면 할 말이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북형 재판관의 지금 활약이 대단하다. 그리고 김북형 재판관에게 문영배가 쩔쩔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증거라든지 내지는 절차의 적법성이라든지 엄격한 증명의 원칙,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소출의 이익으로라든지 내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원칙을 하나하나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관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게 되면 사실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할 만한 우연 사유가 있는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위법 사유는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우연 사유가 있는가, 위법 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고, 과연 그리고 그 우연 사유와 위법 사유가 중대한가. 설사 우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위법 사유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대통령을 바로 파면하지 못해요. 노무현 때도 위법은 있다고 봤어요. 공직선거법 위법했다. 하지만 경미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민족 정당성이 큰 대통령을 어떻게 파면하겠는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결론이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물론 뭐 우연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파면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적시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그런 우연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 신뢰를 갖다 배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서 물론 파면을 한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생각하면 재심을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재명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무겁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거 재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엮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엮어가지고서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재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여길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김북형 재판관이 또박또박 따지고 드니까 다른 지금 뭐 선배 재판관이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사실은 김북형 재판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북형 재판관의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김북형 재판관은 완전히 그 아기 둘리 관상 내지는 아기곰 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고 또박또박 그렇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또박또박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여기에 문영배가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고기일도 잡지를 못했다. 선고기일 잡지 못했다. 그리고 언제 잡을지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금방 선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21일설도 나오고 또 28일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8일도 제가 볼 때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1일이 아니면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견이 다른데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장일치 만들지 마세요. 만장일치 만들지 말고 우리 세 명이 지금 지각하자는 건 뭐 분명한 거니까 그러면 그냥 5대3 뭘 하든 뭘든 6명은 분명히 안 되는 거니까 각각 안 되면 기각으로 가세요.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그럼 결론을 안 내릴 겁니까? 자, 강신업 TV입니다. 김북형 재판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